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2회차 첫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2회차에서는 주로 확률과 확률 분포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우선 확률이 어떤 건지 확률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확률을 구성하게 되는 게 주로 경우의 수라는 게 분자 분모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에서도 계속 배울 건데 보통 동등 발생 정의에 의한 확률에서 보통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의 수에 대해서 배우고 그 이후로 그런 사건에 대해서 집합적으로 정의를 해서 이제 확률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집합에 대해서도 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집합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 기본적인 확률 법칙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지 정리를 배울 겁니다. 베이지 정리가 조금 여기 챕터 4에서는 베이지 정리가 제일 이해하기 좀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이란 어떤 걸까요? 확률이란 우리 흔히 말해서 우리가 주사위를 던져서 뭐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 이렇게 알잖아요.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나 뒷면이 나올 확률은 각각 2분의 1이잖아요. 네, 그런 거를 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사건이라는 거는 음, 여기 이제 뒤에서도 아마 제가 적어놨던 것 같은데 우선 표본 공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표본 공간은 샘플 스페이스라고 하고요. 그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동전을 던지는 경우로 치면 동전을 던지는 경우에 샘플 스페이스는 집합 이거 뒤에서 배울 겁니다. 샘플 집합 기호를 이런 식으로 쓰는데요. 이거 HT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샘플 스페이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전을 던지는 경우에는 샘플 스페이스 안에 그러니까 샘플 스페이스는 표본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뭐냐면 모든 그러니까 동전을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담고 있는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진 경우에는 샘플 스페이스는 1부터 2, 3 이렇게 해서 쭉쭉쭉 해서 6까지가 다 샘플 스페이스겠죠? 근데 사건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런 걸 샘플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이 샘플 스페이스 안에서의 부분 집합입니다. 이게 뒤에서 분명 집합하고 나서 들으면 분명히 이해가 더 잘 되실 텐데 제가 사건을 좀 더 잘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개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건이라는 거는 이런 샘플 스페이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집합인데,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뭐 1이 나오는 경우도 사건이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는데 짝수가 나올 경우, 그것도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정의하기 나름인데 확률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일을 다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이 나올 확률 그런 일도 사건이고 또 뭐 3 이상의 수가 나올 가능성이라고 해서 3 이상이 나올 경우 그런 것도 다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의하기 나름이겠죠. 상대 빈도 확률을 정의하는 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방식이고 하나를 더 얘기하자면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상대 빈도 정의, 동등 발생 정의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주관적인 확률 정의라고 해서 왜 저희가 뭐 브라질과 우리나라가 축구 경기를 한다 그러면 브라질이 이길 확률이 높다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는 상대 빈도 정의도 아니고 동등 발생 정의도 아니지만 주관적인 저희가 경험적인 경험 플러스 뭐 현재 우리가 상황에 대한 개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확률을 부여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걸 이제 주관적 확률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상대빈도 정의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상대빈도 정의는 확률을 경험적으로 정의한 것입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동전을 딱 봤을 때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무수히 많이 던져보는 거예요. 무수히 정말 한 10,000번, 1,000,000번, 뭐 100만 번 이렇게 던져보면 어떻게 될까요? 동전을 계속 던지면 동전이 어, 앞면과 뒷면이 나올 가능성이 그러니까 똑같이 설계된 동전이라면 무수히 많이 던지면 요게 2분의 1로 수렴할 겁니다. 그죠?
처음에는 뭐 정말 몇 번은 우연히 몇 번은 던지시면 뭐 세 번 던져서 우연히 계속 앞면이 세 번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이 1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수히 던지면 그게 확률이 좀 더 설계된 방향대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 그런 무수히 많이 던져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확률을 상대빈도 정의라고 합니다. 예, 반면에 논리적으로 우리가 동전을 던지면 논리적으로 앞면과 뒷면이 각각 2분의 1이 나올 거다라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동등발생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사위로 치면은 주사위에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 뭐 2가 나올 확률도 6분의 1. 우리가 그 무수히 많이 안 던져봐도 알잖아요. 네, 그런 걸 확률을 논리적으로 저희가 알 수 있는 그런 정의를 한 것을 동등 발생 정의에 의한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다음번에 이제 잠시 죄송합니다. 기침. 네, 죄송합니다. 그 저희가 이거 다음에 이제 경우의 수에 대해서 배울 건데 동등 발생 정의에서는 이 경우의 수가 나와요. 그래서 뒤에서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뒤에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게 동등 발생 정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고 했죠. 주관적인 확률 정의. 그거는 이제 저희가 뭐 축구 경기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주관적 확률 정의가 되겠죠. 뭐 우리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무슨 친구들끼리 내기를 했다 그러면 내기 제가 주관적으로 막 나 얘가 이길 것 같아 뭐 제가 질 것 같아 이렇게 막 베팅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다 주관적 확률 정의에 의해서 그런 게임에 참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경우의 수인데요. 아까 앞에서 말한 동등 발생 정의의 분모 분자에 이 경우의 수가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이거 보통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제가 지금 요즘 교육과정 모르겠는데 제 기준으로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건데요. 어, 저희, 어, 저희가 수능 볼 때 가장 어렵게 나오는 문제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경우의 수가. 복잡하게 생각하면 엄청 복잡해지고요. 또 단순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단순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건 정말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우의 수가 원래 어려운 거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우의 수라는 거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을 이제 정리를 한 건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동등 발생 정의에서 분모와 분자의 각각 경우의 수가 들어가서 확률을 완성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사건 A에 속하는 경우의 수, 발생할 가능성이 동일한 전체 경우의 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 어, 4명이 앉을 수 있는 가로형 벤치에 ABCD 4사람이 앉는데 A와 B가 붙어 앉을 확률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확률을 어떻게 구하냐면 우선 이 전체 가능한 경우 있잖아요. 4명이 앉을 수 있는 가로형 벤치에 ABCD가 4사람이 앉는 경우 요게 분모로 들어갑니다. 분모.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사건 A와 B가 붙어 앉을 확률 요게 분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을 구하기 전에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BCD가 4사람이 벤치에 앉을 경우는 어, 이렇게 제가 정신이 없네요. 벤치가 이렇게 생겼으면 ABCD가 이렇게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앉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1번 자리에는 4명이 그러니까 ABCD 4명이 와서 앉을 수 있겠죠. 그럼 2번 자리에는 1번 자리에 앉은 사람 빼고 3명이 올 거죠. 3명이 이렇게 올 수 있죠. 그러니까 세 번째 자리는 2번 자리에 온 사람을 제외한 2명이 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한 명이 오겠죠. 이 경우를 다 곱한 게 전체 그 4명 ABCD 4명이 벤치 4자리에 앉을 경우예요. 24. 네, 이거를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걸로 하면 이게 4팩토리얼입니다. 이게 분모에는 저희가 24가 들어간다는 걸 알아요. 문제는 이제 분모에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 AB가 붙어 앉을 확률이잖아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A, B, C, D가 있잖아요. 그러면 AB를 묶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또는 BA를 묶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AB가 붙어 앉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다기보단 요런 두 가지 패턴밖에 없어요. 그래서 AB가 묶은 거를 또 하나의 독립된 객체로 보고 배열해 주는 거예요. 그럼 3팩토리얼이 되겠죠? 네, 요것도 3팩토리얼이 될 거예요. 요거는 6개, 요것도 6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더하면 12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B가 붙어 앉을 경우의 수는 생각보다 많아요. 확률은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네, 지금 10분이 넘어서 일단 여기서 끊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